지역화폐 폄훼안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국무총리실 산하국책연구기관이 지역화폐가 무입한 제도로 예산만 낭비했다며 지역화폐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정부 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조세재정연구원 연구 결과 발표가 시기,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인 이유는 5가지입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3천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 도익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 30%를 골목상권 전용화폐인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뒷받침, 이자 현 정부의 핵심 주요 정책인 지역화폐 정책을 정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공약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재난지원금도 전자지역화폐로 지급하였고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에 20조 원 규모의 민감 소비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과 소비 쿠폰 예산으로 1조 8천억 원을 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둘째, 연구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에서 2018년 4.2 지역화폐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 시기와 동떨어집니다. 셋째, 2년 전까지의 연구 결과를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내놓는 것도 이상합니다. 넷째, 지역화폐는 정부 지원금을 거주 지역에서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일정 기간 내 사용토록 의무화되어 지역경제와 지방경제의 활성화, 소득 증가에 더한 매출 및 생산 증가 유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온 국민이 효용을 체감하는데 아무 소용없는 예산 낭비라고 폄훼하였습니다. 특히 연구 내용 중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 매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대목은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진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와 상반됩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매우 유용한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이는 조세재정연구원과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 역시 동일합니다. 기재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외시 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 및 정부 정책 기조에 어긋나며 온 국민의 체감한 현실의 경제 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 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스북글 경제는 순환, 물을 개천해줘야 흐르는데 저수지해주고 물이 안 흐른다 하니 답답합니다. 코로나19로 심화된 경기 침체는 공급과 수요 양측면 중 총수요 부족에 의한 것입니다. 수출 투자 소비 중 가능한 수요 창출 방안은 소비 진작이고 가장 유효한 경제 활성화 정책입니다. 돈을 공급 측면에 아무리 풀어도 소비 수요가 늘지 않는 한 경기 침체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돈을 써야 할 사람은 돈이 없고 돈이 있는 사람은 쓸 곳이 없습니다. 소비자 즉 국민은 소득 감소 때문에 소비할 돈이 없고 수요 부족에 따라 생산이나 투자가 늘 수 없고 수출은 어려우니 돈을 공급 측면에 아무리 쏟아부어도 돈이 돌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세계 최고의 악성 가계부채율과 최저의 국가부채 그리고 역시 최저의 가계지원, 이전 소득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일정 기간 내에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국민에게 이전 소득,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면 소비가 늘고 매출과 생산이 늘어 경제 활성화가 조금이나마 가능한 것을 1차 재난지원금에서 체험했습니다. 수요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급 측면에 140조가 아니라 1,400조를 퍼부어도 돈이 돌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국가부채 2.5% 상승을 감수하고 50조 원, 국민 1인당 100만 원, 만 가계의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하게 하면 가계부채 증가도 줄고 매출과 생산 증가에 따른 고용투자 증가로 경제가 어느 정도 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약 16조 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총액의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으로 2달 이상 활황을 경험했는데 50조 원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경제는 순환입니다. 총량이 아무리 많아도 고여 있으면 경제는 죽은 것이고 총량이 적어도 순환이 빠르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전 소득의 축장, 저축을 방지하는 지역화폐 이전 소득은
경제순환을 강제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활성화 정책입니다. 지역화폐가 제대로 자리잡기도 전인 2018년 이전 지역화폐 상황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핵심 정책의 하나인 지역화폐를 비난하는 국책연구기관이나 이들의 의지하는 경제관리의 고집스런 태도가 참으로 걱정입니다. 다음은 조세현 보고서 비판 입장문 뉴스입니다. 경기연구원이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현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조세재정 브리프 2020년 9월 15일 105호 보고서에 대해 부실한 자료를 사용한 과장된 분석 결과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기연구원 유형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김병조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형성 단장은 입장문에서 지역화폐가 경제적 부담만 클 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의 해당 보고서는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넘어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며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할 중대한 사안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책연구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운영에 대하여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30%를 오늘의 상품권과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 단장은 이어 조세현이 사용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유 단장은 조세현이 해당 보고서가 2010에서 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이용했다고 밝힌 데 대해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으며 인식도 저조했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조 선임연구위원도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체 지역화폐 발행의 40.63%를 차지하는 정책 발행을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서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책 발행은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청년기본소득 등 정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조세현 보고서는 실질적인 지역화폐 활성화 시기가 2019년 이후인데도 이를 배제한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 경기연구원의 입장이다.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도 경기연구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19년 12월 발표한 지역사랑 상품권 전국 발행의 경제적 효과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066억 원, 2018년 3,714억 원 규모였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액은 2019년 2조 2,573억 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유 단장은 또 보조금 지급과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며 불법 거래 단속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조세현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용만을 강조할 뿐 지역화폐 활용으로 인한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유 단장은 2019년 1년 동안의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 소비 효과가 57%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역화폐가 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는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화폐 대신에 현금 및 카드를 사용할 경우 대다수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해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는 현상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등 사실에서 벗어난 가정과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근대문화자원 실태 조사 뉴스입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서민들의 음식 부대찌개, 이 부대찌개도 근대문화유산으로 볼 수 있을까?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난해 12월부터 광역시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경기도가 1호 등록문화재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등록문화재 선정에 앞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이 필요한 근대문화유산에 대해 도민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근대문화유산은 만들어진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가운데 보존과 활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현행 제도는 전통문화유산은 지정문화재로, 근대문화유산은 등록문화재로 선정해 관리를 하고 있다. 기존에는 국가에서만 등록문화재를 등록할 수 있어서 관리가 필요함에도 국가등록문화재 심사에 탈락한 근대문화유산의 경우 마땅한 보호 방안이 없었다. 정부는 지난 12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가만 할 수 있었던 등록문화재 제도를 광역지방정부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해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과 6월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와 시행규칙을 각각 개정하고 지난달 12일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등록문화재 분과를 신규 구성하는 등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사전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우선 31개 시군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해 시군 소재 근대문화자원에 대한 현황과 이에 대한 조사표를 받아 실태를 파악할 방침이다. 시군을 통한 실태조사는 15일 시작해 11월 15일까지 이어진다. 다른 하나는 도민이 소장하고 있거나 문화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누구나 경기도 홈페이지 GG.KR에 개설된 입력창에 근대문화유산의 명칭과 종류, 특징 등을 간단하게 기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이 바라는 경기도 등록문화재 제1호에 대한 도민 의견도 수렴한다. 도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10월경 입력창을 개설해 11월 말까지 일자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민 의견 수렴창은 내년 6월 말까지 운영해 많은 도민이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등록문화재분과 심의를 진행해 경기도를 상징하고 경기도민의 공감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경기도 등록문화재 1호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정식 경기도 문화유산과장은 부대찌개를 예로 든 이유는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도민들이 큰 건축물이나 문화예술 작품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건축물뿐만 아니라 다리, 염전이나 문화예술 작품, 산업유산 등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도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실태조사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도민 의견을 토대로 경기도 근대무형 자산에 대한 보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